안녕하세요, 박한민입니다. 오늘은 서픽스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픽스 어레이는 n로그 n에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열의 모든 정미상, 이거를 서픽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모아서 정렬한 결과를 서픽스 어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어떤 결과부터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흔히 드는 예시로 바나나 또는 미시시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서픽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보면 바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문자열 전체 바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주부터 시작하는 아나나, 그 다음에 3번주부터 하는 나나, 아나, 나, 아, 이렇게 총 6개의 서픽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문자열 정렬을 하듯이 정렬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부터 시작해서 아나, 아나나, 바나나, 나, 나나. 그러면 서픽스 어레이 자체는 이 배열을 말합니다. 6, 4, 6, 1, 5, 4 이렇게 구성해 있는 거를 서픽스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렬을 했을 때 1등이 첫 번째 등수가 가장 빠른, 그런 사전식으로 가장 빠른 게 몇 번째부터 시작하는 서픽스냐라는 것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죠. 미시시피에 대해서도 동일한데, 이번에는 10개의 서픽스들에 대해서 정렬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부터 시작해서 IPI, 그 다음에 ISSIPI, ISSI, SSIPI, 미시시피 전체, 그 다음에 PI, SIPI, SISSIPI, SSIPI, 이런 식으로 전체 10개의 것들이 정렬이 되고, 이 10, 8, 5, 점점점 이 배열을 구하고 싶은 게 서픽스 어레이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표의 헤더에다가 지금 다 조금씩 표기법을 적어놨는데요.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S의 i.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S의 i.점은 S 문자열, 어떤 문자열 S에 대해서 i번째 문자부터로 이루어진 부분 문자열을, 즉 i번째로부터 시작하는 서픽스를 이 si.점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si.t는 뭐냐면 이제 추후에 쓸 노테이션인데, si 번째 문자부터 t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부분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즉 si.1이면 한 개의 문자니까 그냥 i번째 있는 문자 하나로 이루어진 문자열, 싱글톤 문자열이 되겠고, i.2면 i랑 i 플러스 1번째 이런 형태로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t가 만약에 i부터 시작한 문자열, 그 남은 문자 개수보다 많다면 그냥 끝까지 전체를 한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만약에 s1, n 플러스 1 전체 길이가 n이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이더라도 그냥 원본 문자열 전체만을 나타내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i는 이 g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쓸 건데요. gi는 si.t의 현재 등수입니다. 자, 현재 등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서픽스 어레이, 맨 마지막 서픽스 어레이들을 다 구해내기까지 t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t를 점점 늘려나갈 건데, 그때마다의 si.t의 현재 등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간다면 t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 t가 n 이상이라면 이 S1부터 n까지에 대해서 다 S1.n 그리고 S2.n 점점점 해서 Sn.n이 다 각각의 서픽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 서픽스에 대해서 각각의 현재 등수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부터 서픽스 어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표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서픽스 어레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가 1인 부분 문자열들의 순위를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즉 t가 1인 상황이죠. t가 1인 상황에서 이 g, i 값들을 계속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길이가 1인 부분 문자열들의 순위를 뭘로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순위를 꼭 1, 2, 3, 4등 이런 걸로 표시를 안 해도 그냥 길이가 1인 부분 문자열들에 대해서는 순위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아스키 코드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M에 대해서는 ASCII 코드가 109, I에 대해서는 105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가 오더가 필요할 때는 사실 대소관계만 보면 되니까요. 크다, 작다, 그다음에 같다 이렇게 세 개만 사용하면 되면 어차피 몸값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ASCII 코드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동치인 관계지만 1, 2, 3, 4등으로 나타내면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I가 1등이고 그다음에 M이 2등이고 P 3등, S 4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길이가 1인 부분 문자들의 순위는 부분 문자리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문자 자체의 순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인 부분 문자들의 순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2인 부분 문자들의 순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 10번째 보면 I 달러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n을 넘어가서 그런데요. 가장 마지막 문자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문자 다음 칸 우리는 보통 C 문자에 대해서는 캐릭터 배열로 쓴다면 마지막 널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널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달러라고 표시를 했고 널 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널 문자의 특징은 코드 자체가 0이잖아요. C에서 보면. 그래서 코드가 0이라서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순위가 높은 0순위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앞에 단계, 길이가 1인 부분 문자의 순위를 구해놓은 이 단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길이 2인 것들의 부분 문자의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4개의 순위를 구별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IS 뭐 2개는 중복되니까 IS하고 그다음에 IP하고 I 달러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일단 뭐를 해도 S로 시작하는 것 또는 P로 시작하는 것 또는 M로 시작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 I로 시작하니까 문자를 전체를 전달해도 가장 먼저 글자, 가장 첫 글자가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애들보다 빠르니까 일단 얘네들 사이에서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빠를 거냐? IS하고 IP하고 I 달러 이 3개만 구별해주면 이 3개에 대해서 뭐 세 종류니까 1, 2, 3등을 매기면 그 뒤에 있는 원래부터 2등, 3등, 4등이었다는 애들은 볼 가치, 지금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원래 1등이었던 애들끼리만 순위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와 IP 그리고 I 달러 이렇게 3개에 대해서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요. 각각 보시면 S의 등수는 원래 4등이었고 그 다음에 P의 등수는 3등이었고 그 다음에 달러는 뭐 표에는 없습니다만 0순위로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러 뭐 여기 있다 치고 달러가 0순위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I는 다 같은 값이니까 뒤에 있는 달러 P, S를 비교를 해서 각각 1, 2, 3등을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I가 이미 같았던 값이고 그 다음에 달러 P, S 순서니까 이렇게 1, 2, 3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대해서 M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거는 원래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각각 단독 순이었죠. 그래서 MI와 PI도 사실 뭐 따로 구별해낼 게 없어서 MI와 PI 둘 다 4등과 5등을 각각 가져갑니다. 이제 다음 게 문제예요. S로 시작하는 SS와 SI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역시 S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S가 같았고 그 다음에 있는 뒤에 이 한 글자 S, I 그리고 여기 S, I 이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S와 I의 순위는 이미 구해놨죠. 지금 4와 1로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과 4를 비교를 해서 각각 얘네 두 개의 등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을 해보면 SI가 더 빠르죠. 지금 1과 4가 값이었으니까 SI가 더 빨라서 6등, 그 다음에 SS가 더 늦어서 7등 이렇게 구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2인 부분 문자들의 순위를 다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길이가 2인 부분 문자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은 길이가 3이겠지? 아닙니다. 길이가 4인 부분 문자들의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 t라는 값이 지금 처음에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8을 할 겁니다. t는 항상 2배씩 늘어 겁니다. 그래서 t는 매번 2배씩 늘 거고요. 그게 매번 2배씩 한 값이 n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그때 종료를 합니다. t가 4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4인 부분 문자들의 순위는 일단 IP와 I 달러 얘네는 각각 단독 1, 2등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등, 2등을 표시를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동 3등인 애들이 있었죠. IS와 IS 그리고 ISSI, ISSI 이제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ISSI와 ISSI 사실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이 두 개를 일단 컴퓨터는 같은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을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IS가 앞에가 같은 애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IS 앞에 두 글자가 같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등수가 같았으니까. 앞 단계에서 등수가 같았으니까 앞에 두 글자가 같았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부분 SI에 대해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두 글자를 각각 비교해 보는 건 낭비입니다. 왜 낭비냐 하면 앞에 두 글자 단계에서 뒤의 절반 SI만큼의 SI의 등수를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대해서도 SI의 등수를 이미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 6등과 6등을 비교하면 SI와 SI가 같은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자열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구해놨던 이 등수를 보면 새로운 이 SI 문자열에 대해서도 이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자 두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숫자 하나를 비교하는 게 더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놓은 게 각각 6등과 6등이니까 새로운 등수는 3등과 3등. 똑같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등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4등과 5등은 여전히 단독 등수고요. 그 다음에 6등에 대해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ISSI는 사실 똑같아서 좀 헷갈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다시 한번 되실 겁니다. 자, SISS와 SIPI 이 두 개의 문자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비교를 할 건데 앞에 두 문자가 같으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같은 등수의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 글자에 대해서는 같은 등수였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르면 안 되죠. 근데 그럼 이제 뒤에 문자 SS와 PI 이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뭐가 더 빠르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SS와 PI 이거를 두 개를 문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구해놓은 SS 7등, 그 다음에 PI 5등 이 두 개의 정보를 조합을 하면 5등, 7등, 5등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PI가 SS보다 빠르다라는 정보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두 개의 6등이었던 애들이 이제 갈리게 되겠죠. 6등과 7등으로 갈렸습니다. 왜냐? 5와 7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숫자 한 번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낸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SSIS와 SSIP 이렇게 있을 때 IS와 IP에서 구해놓은 2등, 3등 값을 가지고 7등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해낸 거죠. 얘가 더 빠르다는 걸 바로 알아낸 거죠. 합수에 한 번 비교로 SSIP가 SSIS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7등 두 개는 각각 이제 8등, 9등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8등, 9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길이가 4인 부분 문자들을 구했습니다. 자, 길이가 4인 부분 문자들을 구할 때에는 사실 앞에 절반도 두 글자고 뒤에 절반도 두 글자라서 큰 효과가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를 한번 더 보시면은 이제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t가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길이 8인 부분 문자들의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다소 이제 서피스들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1번부터 시작한 거 해서 당장 4번부터 시작한 것만 해도 달러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제 3등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SSI, SSIP 하고 ISSI, PI 달러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ISSI 부분은 앞에 절반은 똑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 등수가 같았으니까요.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 SSIP와 PI 달러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네 글자 비교죠. 뭐 여기는 넓은자라고 하지만 달러 뭐 두 개이든 한 개이든 큰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문자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자열 비교 네 글자 SSIP 뭐 PI 달러 이걸 각각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보면 된다는 거예요. SSIP를 8등 구해놨고 PI 달러를 5등 구해놨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앞에 절반 같으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PI 달러가 더 높네? 라는 걸 알았으니까 바로 얘네가 3등, 4등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아까는 문자 4개, 그러니까 2개 비교를 숫자 한 번 비교로 줄였죠. 이번에는 문자 4개 비교를 숫자 하나 비교로 줄였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는 뭐 만약에 있으면 8개를 한 번으로 줄이겠죠. 그리고 이 문자열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긴 문자, 뭐 한 10만 글자, 뭐 20만 글자 이런 문자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절감되는 비교 횟수가 문자 만약에 뭐 한 13만 1072개를 2의 17승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숫자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t가 계속 늘어갈수록 더한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해야 할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사실 앞에서 공동 순위가 3등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별로 구별할 게 없습니다. 지금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이렇게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나씩 밀린 거 그대로 끌어내려주면 10등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정리가 되었을 뿐 이제 다른 이 문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문자에 대해서는 여기가 구분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를테면 10글자 다 A만 들어오는 거라 해보면 1번, 2번, 3번의 서피스가 아직은 다 같은 상황이어서 그 8개의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더 구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합니다. t가 16일 때까지, t가 즉 n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까지 하면 한 단계 더 해보면 모든 문자에 대해서 서피스 이미 다 보정이 되고요. 즉 그 문자부터 맨 마지막까지 간다는 게 보정이 되고 그때 등수들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수를 다 구해놓으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좀 아까 맨 처음에 구해놓은 결과 미리 구해놓은 결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형태였죠. 지금 서픽스 내가 구해놓은 게 7, 8, 5, 점점점 이렇게 3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에 등수와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죠. 3번부터 시작하는 서픽스가 10등이다. 그래서 서픽스 배열상에서는 10번지에 3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배열을 구성해줬다. 역행렬은 아니라서 역배열을 구성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금 1부터 10까지의 수에 어떤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뒤집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서픽스 어레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인데요. 전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길이가 2t인 부분 문자열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G의 i와 GJ가 같을 때 이거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길이가 2t 부분 문자열들의 순위, 즉 t가 뭐 4에서 8로 늘어가는 과정이라면 두 배로 늘어가는 과정이라면 그때 GI와 GJ가 같을 때 IJ는 그 두 개의 어떤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의 수이고요. GI와 GJ가 같을 때 이거는 원래 그 T 단계에서 이 T를 구하기 전 T 단계에서 GI와 GJ가 같다면 그 등수가 같았던 거겠죠.
아까 계속 공동 등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별해야 되는 애들 공동 등수 GI와 GJ가 같았을 때 그때 정렬 기준은 GI 플러스 T와 GJ 플러스 T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T만큼은 얘네가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T 글자만큼을 다시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 값은 GI 플러스 T와 GJ 플러스 T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해주면 그 인덱스, 배열 인덱스로부터 새로운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G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렬 과정을 일반적인 n로그 n 정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G 배열을 가지고 이 조건을 컴퍼레이터 함수로 짜서 뭐 q-sort q-sort는 잘 짜야 되지만 q-sort 또는 머지소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n로그 n 정렬을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전체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n 로그 제곱n인데요. 왜냐하면 t가 지금 n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t가 매번 2배씩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한 스텝이 비교하고 결정한 단계에서 한 스텝이 n 로그 n이 걸린다면 t가 전체 반복을 로그 n번만큼 하기 때문에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O(n) 로그 제곱 n이 됩니다. 그래서 O(n) 로그 n을 위해서는 이 일반적인 O(n) 로그 n을 쓰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개수정렬입니다. 개수정렬을 사용을 하면은 GI 플러스 T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GI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렬을 하게 된다면 한 단계의 정렬 과정이 ON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GI의 값은 1부터 N 이하 이미 무조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1부터 N이 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의 정렬 과정이 ON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시간 복잡도가 ON 로그 N이 됩니다. GI와 GJ가 같을 때 GI 플러스 T와 GJ 플러스 T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개수 정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정렬에 대한 언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렬 기준이 GI와 GJ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I 플러스 T와 GJ 플러스 T를 후에 보는 거죠. 그래서 GI 플러스 T를 기준으로 플러스 T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각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해주면 개수 정렬을 2번 하는 것으로 한 단계에서의 정렬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만 구현 자체는 되게 컴팩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수 정렬 자체도 이해는 다소 걸릴 수 있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맨 처음에 이게 등수를 초기적으로 그 ASCII 코드를 가지고 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넓문자, 달러로 표시했던 넓문자를 세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4개의 줄이 개수 정렬을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GI 플러스 T로 개수 정렬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GI로 개수 정렬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렬된 걸 가지고 새로운 G 배열, 다음 단계에서 쓸 G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옮겨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면 아니고 장표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 썼는데요. 각자 이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서픽스 어레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